발언 네,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가 아까 그 서울시 총장님한테 그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그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법 때문에 그 회의록 공개를 못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서울대 쪽에서 뭐 직원 연락이 왔는데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맞는 말이죠? 회의록 착오였어요? 뭐 담당자 나와서 제가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근데 그 위원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알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제가 결정을 그거를 하면 그래서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보다도 위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에서 공개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착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생명윤리법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니 그 한번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착오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걸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서울시 네, 자체적으로 네, 그 네, 결정을 하겠습니다. 공개 연한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오전에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하면서 그 파쇄 리스트 제출하셔라 그랬거든요.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박의원님 이제 질의를 아니 이게 저 자료 관련이니까. 아주 자료. 네. 네. 예, 그러면 아직까지 건다지 마시고. 아니 오전에 네, 네, 저 네. 파쇄 리스트하고 네, 네. CCTV 관련했더니 CCTV는 보내주시죠. 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그 문서를 이렇게 보관하는 함이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자료를 네네. 다 제출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 리스트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리스트는 없습니다. 그럼 리스트도 없이 보안 문서를 막 파쇄해요? 보안 문서가 아니고요. 회의 자료가 있는 이면지입니다. 이면지는 재활용으로 쓰시라고요. 그걸 왜 파쇄해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아니요, 회의할 때 썼던 그런 좀 긴밀한 내용들이 있는 자료를 이면지로 긴밀한 활용한다. 내용이 있는 걸 그럼 리스트도 없이 파쇄해요?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CCTV는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리스트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제출한다고 그러신 게 오전에 답변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접 그렇게 그거는 얘기하셔서 이제 와서는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총장님도 착각해서 답변하고 죄송- 시민단도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하고 이러세요 지금? 예, 네, 그건 죄송합니다. 예, 그 사항은 거기 이제 이 파쇄한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두 번째 화요일 날 와서 하는 벌써 2년 된 그런 계약이고요. 그저께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벌써 2년쯤 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안 문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윤리위원회 보안 문서인지 아닌지 총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리스트도 안 보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들 일을 이렇게 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아니, 문서 파쇄 리스트도 모른 채로 그냥 막 해요 그렇게? 기록물이라고 돼 있는 자, 거는 저기 박 의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다른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기 말씀하면서 이거 나중에 예. 엄중히 위원장님이 이거 저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예, 한번 다시 또 며칠 전도 아니고 제기하기로 아침에 하고요. 뭐 리스트 있다고 얘기하고 자료 제출하겠다고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고요? 국감장에서 기관의 장이 여기서 책임 있게 답변하시는 내용도 사실상 허위 진술하신 거 아니에요? 허위 답변하신 거 예, 아니에요?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착오였습니다. 예. 네. 질의하시죠.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님, 지금 그 화면에 좀 띄울 화면 보시면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5년간의 의료소송 현황 자료인데요. 총 49건 소송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 22건으로 45% 비중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수술에서 그 의료과실 관련해서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이 이거를 의료과실을 의료진에게 묻고 이러는 게 되게 어렵죠. 관련된 자료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수술실에 CCTV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참고로 그 여론조사를 해본 거에 따르면 그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나 되고요. 수술실 CCTV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192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이 중에 66% 791건이 환자 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수술실에서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찬반 논쟁이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술장에 CCTV를 왜 다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명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예. 입장이 뭐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합의에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신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지금 화면에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찬성 반대 입장과 관련해서 좋은 선례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할 건지 말 건지 똑같아요. 어린이에 대한 보호냐 아니면 그 시설 교사와 운영자의 인권 침해 문제냐 요 입장이 대립이 되는데 이제 법이 마련이 되고 나니까 이 논란은 사라졌고 아동 보호와 아동 인권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CCTV를 설치와 관련해서 그 환자나 보호자 동의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좁혀서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49건의 그런 사고 중에 22건, 45%가 수술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수술 중에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저희 서울대학병원의 환자 입원 비율이 외과 비율이 한 45%쯤 됩니다. 그러니까 외과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마 사고 그러한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2건 모두가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서 벌어진 의료사고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여드린 걸로는 그게 아닌데요.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이루어져 있는데 다르게 파악하신다. 지난 6월 29일 날 대한의사협회가요, 이 관련된 토론회를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입법화 전에 국공립병원에 대해서 한해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다 찬성을 합니다. 우려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여기에 이제 부작용을 좀 먼저 확인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국립암센터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국립암센터는 수술실에 15대, 부대시설에 8대 등 총 23대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의료진들도 수술실에 환자 안전 목적의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도 국립암센터처럼 어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최소한 수술 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 정도, 지금 국립암센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정도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도의 범위, 또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시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 분쟁 시 CCTV를 통해서 촬영된 의료행위 장면이 환자로서도 환자 측에서도 증거 확보가 되겠지만 또 해당 의료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좀 모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좀 조치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장님하고 서울대 치과병원 원장님께요. 두 시설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곳이죠. 아닙니까? 시간이. 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띄워보면 교육부 소속 산하기관들의 퇴직월 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공단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게 퇴직월 급여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인 대학병원들 중에서 경상대병원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 월봉액의 연봉을 월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그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 치과병원의 퇴직월 급여 규정이 공무원 보수 규정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되는데 두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상경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일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두 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유독 다른 국민대 병원들은 따라서 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직원들만 불리한 규정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규정에 관련해서 직원이 월중 퇴직하는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와 업무상 상경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련인에 속하는 달에 연공 원래 전액을 지급한다. 로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이나 자연기 근속자 예우 차원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 말씀 주시죠.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동감입니다.